어떤 나스에서 하드 하나를 꽂고 DSM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하드를 꽂고 역시 DSM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름이 아까는 C장1이고 지금은 C장2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꽂고 부팅을 하면 어떤 걸로 부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상황을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하드가 두 개인데 얘네 두 개는 다 같은 나스에서 따로따로 DSM을 설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드를 하나만 꽂았을 때는 어떤 슬롯에 꽂든지 상관없이 얘 하나뿐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로 부팅이 될 겁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꽂았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실험들을 해볼 겁니다. 우선 두 개를 동시에 꽂았을 때를 한번 살펴보죠. 자, 부팅이 됐습니다. C장2네요. 자, 파란색이 C장2였습니다. 노란색이 C장1이었고요. 이렇게 꽂았더니 C장2로 부팅이 됐네요. 하드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는 C장1으로 부팅이 됐습니다. 즉, 노란색으로 부팅이 됐다는 이야기죠.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두 개의 하드 중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시놀로지 나스의 드라이브에는 번호가 있죠. 슬롯마다 번호가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 LED 램프로부터 먼 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라고 말씀을 드렸죠. 숫자가 낮은 쪽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1번과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아까는 2번과 3번이었으니까 2번부터 먼저 읽은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의 넘버가 평소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같은 나스에서 스토리지 풀을 구성하는 여러 하드들의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경우처럼 매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서로 다른 DSM이 깔려 있을 때에는 드라이브의 우선순위가 의미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소 관리자를 가보시면 3번, 4번은 비어있는 게 맞는데 2번은 1번하고 색깔이 다르죠. 뭐랄까, 초록색은 초록색인데 약간 사선으로 쳐져 있다고 할까요? 이거 눌러보시면 드라이브 1은 얘잖아요. 얘는 정상이고 드라이브 2도 정상인데 사용 가능한 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1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풀 1이 잡혀 있고 드라이브 2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한 풀이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를 동시에 꽂았을 때 우선순위가 얘라는 건 아시겠잖아요. 나중에 꽂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나로 부팅을 했으니까 지금 화면에서처럼 C장2로 부팅이 된 거잖아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슬롯 2 여기에 부팅이 되어 있고 하드디스크는 하나밖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하드디스크 C장1으로 사용되어 있던 그 친구를 이번에는 1번 슬롯에 꽂아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얘로 부팅이 될 수는 없겠죠. 이미 C장2로 부팅이 됐으니까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자, 바뀌었죠? 드라이브가 하나 더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라이브 2는 지금 이걸로 부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풀 1이 잡혔고 드라이브 1 얘는 사용 가능한 풀이다. 이 말은 앞으로 얘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꽂고 부팅을 했을 때 우선순위가 낮은 쪽이 사용 가능한 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먼저 꽂고 얘를 꽂았더니 드라이브의 순서는 얘가 1번으로 높지만 얘로 이미 부팅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사용 가능한 풀로 잡힌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용 가능한 풀이라는 의미가 앞으로 더 쓸 수 있다, 현재는 못 쓴다, 그런 의미인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 사용 가능한 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쭉 읽어보시면 온라인 어셈블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눌러볼 텐데, 그 전에 파일 스테이션을 보면 C.2 밑에 제가 C.2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지금 C.2인데 C.2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 노란색에는 C.1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온라인 어셈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적용.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까는 얘가 사용 가능한 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상으로 변했습니다. 스토리지 풀 두 개가 잡힌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파일 스테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C.1이라는 게 생겼죠? 아까는 C.2밖에 없었잖아. 온라인 어셈블이 이런 겁니다. 다른 DSM이 설치되어 있던 하드를 여기다 꽂으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사실은 이 온라인 어셈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런 일들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하드는 모두 이 NAS에서 DSM을 설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왼쪽에 제가 쓰고 있는 DS20J 모델을 갖다 놨죠. 이 왜 갖다 놨을까? 지금 여기에 하드가 원래 두 개가 꽂혀 있어야 돼요. 얘랑 얘입니다. 레이드 1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하드를 하나 뽑은 거예요. 뽑아도 얘는 일단은 상관없죠. 레이드 1이니까. 앞에 보시면은 주황색 램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알람 소리도 계속 나고 있는 건데 제가 꺼놨고요. 이 NAS에서 뽑은 이 하드, 아까 얘와는 달리 DSM도 여기서 설치한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꽂아 보겠습니다. 4번 슬롯에 꽂았고요. 자, 뭐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금 스토리지 풀 1, 2가 얘네들이거든요. 얘가 새로 꽂은 하드예요. 사용 가능한 풀로 감지가 됐습니다. 자, 만약에 얘네 두 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원을 다 끄고 얘를 단독으로 꽂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 화면으로 갈 겁니다. 오늘은 그걸 할 건 아니죠. 돌아와서 화면을 보시면 사용 가능한 풀로 얘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뭘 해보면 될까요? 온라인 어셈블. 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원래 레이드 1으로 쓰던 애잖아. 근데 하나만 뽑아왔죠.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레이드 1은 어차피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지. 자, 알람 소리 나죠? 시끄러우니까 일단 끄고. 자, 이 상황에서 파일 스테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온라인 어셈블이 성공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전부 DS20J로부터 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온라인 어셈블은 성공을 한 거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레이드 1에서 한 장만 갖고 왔죠. 그러니까 레이드가 깨진 거잖아요. 레이드를 복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새 하드디스크 한 장을 넣으면 해결되는 문제죠. 아니면 처음부터 두 장을 다 갖고 오든지요. 그러면 이게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라인 어셈블은 하나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 나스를 샀어. 하드를 뭐 하나 두 개나 꽂고 시스템을 구성을 다 한 다음 기존 나스에 있던 하드를 뽑아다가 꽂은 다음에 온라인 어셈블을 해버리면 된다. 시스템 구성만 할 줄 아시면 이게 가장 빠른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지 풀을 그대로 갖고 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륨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얘가 원래 DS20J에 쓰던 거죠. 그 말은 얘는 EXT4야. BTRFS로
파일 포맷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마이그레이션 방법의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겠다. 아시겠죠? 그동안 온라인 어셈블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드 1으로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레이드 5다. 원본 나스의 하드가 석장으로 레이드 5를 구성을 했다. 그러면 석장을 다 갖고 오면 온라인 어셈블을 해서 바로 쓰시면 되고, 레이드 5니까 2장만 갖고 오고 새 하드를 하나 끼우면 되겠다. 레이드 5니까 복구 가능하잖아요. 아시겠죠? 요런 게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DSM이 다른 하드를 꽂았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끝은 온라인 어셈블로 끝난 것 같아요. 온라인 어셈블, 이거 진짜 쓸만한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